오제 동영학 경영학술연구소 이명료입니다. 오늘은 명리학고수전 2부 파트 1 8번째 지지의 합, 충, 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라고 하는 것은 12지지 12개가 서로 엮이고 충하고 형하고 이래서 많은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 강의는 10간 12지지를 외우지도 못하고 잘 이렇게 초심자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10간 12지는 뭐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되고, 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그 명리학을 그래도 한 수년간 공부를 하시고 좀 궁금해하고 좀 이론적으로 뭔가 좀 아쉬움이 있던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초심자로 한다면은 뭐 구독자라든가 대상이 많이 늘겠지만, 제 이 명리학 고수전은 그래도 수년간 공부하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합, 형, 충, 파해, 우리 얘기도 하지만 지지의 합과 충과 형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모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떤 기능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에는 육합, 방합, 삼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합이요, 부부합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으며, 방합은 잘 아시겠지만 춘하추동, 춘하추동에서 춘, 임묘진, 하, 사오미, 추, 신유술, 동, 해자축, 이것을 이제 방합이라고 얘기하고, 삼합은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볼륨이 큽니다. 그래서 볼륨이 크기 때문에 이 삼합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주에 체용이 있습니다. 인, 오, 술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삼합이 있다 그러면은 인은 목이요, 오는 화요, 술은 토인데 삼합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화, 즉 병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체와 용이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합의 변화도 상당히 뭐 잘 알아야 되고, 물론 육합도 그렇고 뭐 방합도 그렇지만 일단 삼합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삼합이 구성되는 것은 12원성에서 그 갑, 병, 무, 경, 임이 그러한 12원성에 의해서 생, 왕, 묘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삼합은 잘 알아야 그 변화가 되는 것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삼합과 삼합이 이 기세를 겨루는 것, 또 방합과 방합이 겨루는 것이 바로 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합이 해묘미는 이제 목이면서 갑목을 의미하고, 인호술은 화이면서 병을 의미하고, 사유축은 금이면서 경금을 의미하고, 신자지는 수면서 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합과 삼합, 즉 해묘미와 사유축은 이게 금, 목 서로 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해충, 노유충, 충미충이 되는 것이고, 인호술은 화가 되고 신자지는 수이 되기 때문에 수화가 서로 충이 되기 때문에 인신충, 좌우충, 진술충 이렇게 대해서 그 삼합과 삼합, 또 삼합과 방합과 방합, 이런 것이 이제 충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방합과 상합, 서로 이제 기세를 가지고 그 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형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 충과 형은 그러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삼합과 삼합, 방합과 방합에서 충이 일어나는 것이고, 방합의 기세와 상합의 기세가 서로 막 우기는 그러한 형상이 바로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은 좌우충, 인지충, 사해충, 노유충, 진술충, 충미충은 삼합에서 충이 되는 기능, 또 방합과 방합에서 충이 되는 기능을 설명한 거고, 형은 방합과 삼합인데 여기에서 또 그림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인사신, 축술미, 자묘, 오오, 진진, 해해, 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사심은 여기 있지만 무은지형이라고 얘기하고 이 원인도 있습니다. 서로 뭐 도와주면서도 뭐 서로 뭐 은혜를 모르는 것 때문에 이제 무은지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어쨌든 인사시는 무은지형, 축술미는 시세지형, 자묘는 무례지형, 다음에 오오 진진 해해 이오이는 자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이 사주나 운에서 오게 되면은 그 작용이 변화하고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지금 이제 이런 그 서술식으로 쓰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12지지를 이 사각에 있으면서 이렇게 쓴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수법에 왼손에 있는 마디마디마다 놓을 수도 있지만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묘술 이렇게 쓰고 우리가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합이고 음양합이기 때문에 자축이 합이 되겠습니다. 자축, 합, 수, 오미, 합, 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인은 해와 합이 되고 묘와 술이 합이 되고 진이 유와 합이 되고 사와 신이 합이 되는 것을 바로 육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합이 이루어지면 화기오행이 생성이 됩니다. 인해 합모, 묘술 합화, 진유 합금, 사신 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사신도 형이 됩니다. 인사신에서 뭐 형도 되지만 형이 되면서 합이 되면서 극도 되면서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생해주는 관계가 있을 때는 합이 잘 되고 금방 얘기했던 형이 되고 극이 되고 이러한 합은 잘 안 되고 화기오행도 잘 안 만들어진다라고 그런 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음양합이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자축은 합수, 물론 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축은 합수입니다. 왜냐하면 해자축 방합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오미는 화, 인해 합모, 묘술 합화, 진유 합금, 사신 합수가 바로 육합이 되겠고 여기 있는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춘하 추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인묘진은 목, 사오미는 화면서 하, 여름하, 신유술은 금이면서 추, 해자축은 수면서 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합은 여기에 삼각형을 해놨듯이 인, 오, 술이 바로 삼합이 되면서 화요, 병화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사유 여기 사유축은 금이면서 경금을 얘기하고 해, 묘, 미는 목이면서 갑을 얘기하고 신, 자, 진 이 삼각형으로 있습니다. 신, 자, 진 이거는 수면서 임을 얘기하는데 12원성으로 얘기했을 때에 이 갑목이 이 해는 생이 되는 것이고 묘는 왕지가 되는 것이고 미는 바로 묘지가 되기 때문에 삼합은 생, 왕, 묘로서 구성되는 것이 삼합이고 바로 목적이 사회적인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갑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목적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합과 방합과 삼합을 차이 보면은 밑에 결합력을 썼습니다만은 육합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방합, 그 다음에 결합력이 약한 것은 삼합입니다. 그러나 반면 볼륨, 즉 크기는 삼합이 제일 크고 방합이 두 번째고 육합이 세 번째로 되는 그러한 그 결합력과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에서 서로 반대가 되는 물론 충이라고 하는 것은 삼합과 삼합과 방합과 방합이 서로 충해주는 반대에 있기 때문에 충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만은 우리 이 도표에서 볼 때 인신충이 되는 거고 사해충이 됩니다. 인신, 사해 이렇게 표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 오, 묘, 유도 하지만 자오충이 되고 묘유충이 되고 그다음에
진술, 충미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하고 술하고도 충이 되고 축하고 미하고 충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충, 자어, 인신, 사회, 묘유, 진술, 충미, 충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충의 기능은 깨지고 뭐에 써 있습니다. 충돌하고 깨지고 뭐 그런 아픔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깨지고 뭐 하는 것도 서로 그 타협하고 조정하는 어떤 물론 기세는 뭐 같이 뭐 비등비등합니다만은 서로 조정하려고 하는 어떤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충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형의 기능은 여기에 있는 대로 방학과 삼합인데 여기에 표시를 썼습니다. 인, 사, 신 이것이 이 삼형살이라고 합니다. 살 중에서도 삼열살. 다음에 축, 술, 미 이것도 삼형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시세지형도 있고 모은지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일단 형은 인사신과 축술미의 삼형살이 있고 그 다음에 자묘라고 하는 그런 또 물의 지형이 되면서 이 형살이 있고 다음에 오, 진진, 해해, 유인은 자형살이라고 불리면서 그것이 형이 되는데 이 형의 의미는 서로 기세가 있지만 서로 깎고 조정해서 맞춰지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깎고 조정하고 맞추는데 너무 기세가 세가지고 뭐 타협이 없는 그러한 형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과 형은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충이 더 좀 이렇게 기세 조정도 하고 뭐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물론 아픔은 더 큽니다만은 있지만 형은 서로 깎아 조정해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기세는 죽진 않지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충과 형은 합작용을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 오, 술이 합하고 있을 때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가 오면 인신충이 됩니다. 인신충이 되면 인, 오, 술 합하는 것을 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깨지면서 아픔이 있죠. 물론 합이 될 때도 묶이고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데 이 충이 되는 것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 오, 술이라고 하는 삼합을 깰 수 있는 것이 신이요. 제국의 오니까 자고 술이니까 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글자가 오면 이 삼합을 합을 풀어버리고 깨지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다는 얘기고 또 합은 충형 작용을 방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오 예를 들어서 자오충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합이 오게 되면 이 신자지는 바로 요 자하고 합이 되고 요거는 인오수라고 합이 되기 때문에 인술이 오게 되면 자오라는 충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충 기능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한 글자 한 글자 물론 이제 십신에 따라서 뭐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한 글자 한 글자 작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이나 충하는 글자가 와서 합은 충을 풀고 충형은 또 합을 푸는 그러한 변화를 주는 그러한 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 자체에 있는 것은 더 강력히 작용하고 더 크지만 운에서 오는 것도 그거는 혁신적으로 또 변화를 기본적인 환경 변화도 주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운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 내에서 있는 것도 작용력은 아주 크고 그렇지만 물론 가까이 있는 글자는 더 큽니다. 멀리 있는 원합을 하는 것은 좀 결합력이 약하고 가까이 있는 근합을 하는 것은 작용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사주 내에 있는 글자하고 운에서 오는 글자하고는 작용하는 기능이 더 강하고 세고 뭐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지지의 합과 충형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능 자체를 전부 다 숙지하고 있어야 사주를 보는데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뭐 몇 가지만 알고 뭐 사주를 볼 수 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십신을 가지고 그냥 그 글자만 있을 때에 이제 제 십신이 오니까 정제가 오니까 아이고 뭐 꼬박꼬박 돈 좀 잘 벌겠네요. 아니면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 될 사람이 오겠네요. 아니면 또 뭐 결혼한 사람 같으면 뭐 다른 여자가 생겨서 어떤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글자가 오면서 사주 내에 있거나 운에서 있는 글자가 합과 충과 형이 이루어지면 그 기능이 약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변화, 기능 이러한 것이 간단한 그냥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수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 기능을 잘 찾아야 되는 그러한 좀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그러한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사주풀이를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지금 칠판에 이러한 것을 적기가 많이 못 적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 충이라든가 형이라든가 합이라든가 할 때의 그 기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도 십신의 충이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의 충이 있습니다. 오행의 충은 우리가 뭐 자오충이다 그러면 그냥 자가 수고 오가 환대 자오가 의미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 건강상 신체상으로 볼 때에는 이거는 수기운이요 이거는 뭐 화기운 심장기운이기 때문에 자오충이 되면 심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수기운은 신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미도 하지만 그런 의미는 있지만 이 자체가 십신 즉 재성이냐 관성이냐 비견이냐 식상이냐 뭐 인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충과 형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재가 충이나 형이 된다고 하면 그 재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뭐 안 해도 되고 또 재물도 됩니다. 그런데 재가 충이 되거나 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돈이 나가게 되고 또 돈을 받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데 그건 뭐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뭐 소송이라든가 어떤 뭐 내용 증명 보내고 아주 복잡한 과정에서 뭐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재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내하고 뭐 이혼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재충과 뭐 형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식상이 그러한 충과 형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식상이 의미한 바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이 되는데 자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머리 좀 아프고 뭐 진짜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도 될 수 있고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식상 상관 같은 경우는 이제 부하 직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아랫사람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곤란한 경우를 좀 겪는다거나 이게 십신의 충과 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뭐 인수도 또 청과 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어떤 집으로 인해서 곤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거나 어떤 집문서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나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집 문서 재산을 도용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관이 어떠한 그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명예나 직업이나 이런 것이 손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형살이라고 하면은 글자 내에 그러면 이 형살이 있을 때 그럼 뭐가 될 것이냐 뭐 수술 조정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뭐 깎아 맞춘다는데 뭐 나쁘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대안이 되는 것이 바로 형살이 있는 사람이 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을 뭐 얘기를 합니다. 경찰, 검찰 뭐 이러한 그 형사, 뭐 군인 뭐 이러한 그 피를 보는 그러한 그 직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충분하게 떼워지고 더 훌륭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대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형살이 있음으로써 이 글자가 있음으로써 인사, 신 이런 게 있음으로써 실종도 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한 것도 나쁜 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신 형살 또 촉순미 형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촉순미 형살도 있을 때에 촉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견급이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다툼, 싸움 뭐 이런 것도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촉술미는 화개살이기 때문에 화개살이 형이 되면은 개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가 많기 때문에 항상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면 그 토가 촉술미 형살이 되면 항상 개종 아닌 개종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뭐 교회도 뭐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이렇게 가까이 집 가까이 있는 데도 다니다 보고 지금 이제 이런 동양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초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촉술미 형살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형살이 있다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또 이 형살이 있으면은 이 기술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촉술미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토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기술직 일을 하면은 그 형살이 다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오행으로도 충형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십신으로서도 충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작용을 할 때에 어떤 글자가 날아오면서 합을 하게 되면은 그 충형을 또 이렇게 기능을 감소시키고 또 합이 있을 경우에 충형이 나오면서 그 기능을 죽이기도 합니다. 물론 충이 될 때에 이 안에 있는 지장간, 지장간에 있는 천간은 사람의 생활, 환경, 다음에 행동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인신충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무병갑이라든가 여기는 무인격 이러한 글자들이 노출이 됩니다. 안에 있던 지장간, 그래 지지 안에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내 것인데 그러한 기능이 없다가 나오면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것이 되면 길하게 작용할 것이냐, 흉하게 작용할 것이냐. 물론 깨지는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흉하게 작용할 것이냐, 나쁘게 작용할 것이냐는 또 봐야 됩니다. 왜? 사주에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경금이라든가 임수라든가 나한테 십신격으로 어떻게 작용하면서 그것을 내가 묶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합의 기능이 또 천간에 있는지. 물론 여기는 지지의 합충형이지 천간의 합충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간 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것도 되는 그러한 충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행으로도 충형이 있고 십신으로도 충형이 있는 그러한 기능은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고 이 제 책 말고도 초심자를 위한 책이라든가 어떤 개론, 명리학 개론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새는 하도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선별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책을 권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권하고 싶은 책은 있지만 제가 공부할 때는 너무 이제 오래돼서 그런 책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권한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관심을 갖고 초심자가 볼 수 있는 여러 많은 책들을 봤을 때 본인한테 적합하고 본인이 자기가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을 먼저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지지의 합과 충과 형,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은 제 이 명리학 고수전 책 안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물론 뭐 좌우충과 수화충이면서 그것이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뭐 묘유충이면은 금하고 목하고 충이기 때문에 금목은 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뼈를 뭐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그 기능들이 어떤 충이 됐을 때에 오는 장애 이런 것은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이 책만 뭐 좋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좀 많이 있는 책들을 보면 제 이 뒤에도 소재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책들이 많은 것도 보면 다 나름대로 뭐 준비를 한 것이고 이 책들을 볼 때 혼자서 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제 책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는 것은 제 책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또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대충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수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형살이 있으면은 진짜 수술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를 뭐 조정하는 수술 뭐 이런 개선하는 수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진짜 사실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관계정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다른 책들을 참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 책에 참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십신이 그 형충당하고 합의됐을 때의 그 기능들을 잘 알면 사주풀이에 도움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충, 합형충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사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도 많은데 작게 설명하느라고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기본적인 개념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지지, 합과 충과 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